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손해평가요령이 총 법 규정이 17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문제나 출제가 되니까 거의 뭐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일반 농업재보험 법령처럼 그렇게 법조문이 길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쉽고 또 특히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을 12강으로 진행을 할 텐데, 원래로 따지면 제가 항상 한 문제당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손해평가요령에서는 법 규정을 가지고 6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총 9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는데 6강으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별표 1 있죠. 즉 이제 품목별 손해조사 방법이라든가 품목별 보험금 산정 방법, 그것이 두세 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그쪽을 6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 규정은 크게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절차적인 과정, 그런 부분은 다음에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규정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 시험과 관련된 지식은 어디 있냐면 별표 1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 우리가 2차 시험 전부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 어떤 것을 공부하고 또 기본 개념 정도는 딱 깨우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시험 공부를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조금 제가 이제 세밀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 요령 2조하고 요령 3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령 1조 요 목적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그냥 한 개 법조항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7개 법조항에서 12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요 법 2조에서 결국은 빨갛게 돼 있죠. 여기서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재보험 법령에서도 2조가 용어의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법에는 다들 용어의 목적 다음에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딱 있는데,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이잖아요. 그 법조항이, 그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그러니까 손해평가라는 것이 어떤 건지, 농업재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볼까요? 손해평가라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게 그냥 그 용어의 정의로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농업재보험 먼저 볼까요? 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이니까 법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재보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보험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재보험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업도 있는데 여기는 농업재보험이니까 어업이 빠진 거죠. 즉 양식수산물은 빠지는 나머지 세 가지 보험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인 한번 볼까요? 손해평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농업재보험법에서 미리 공부를 했지만,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해평가를 담당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해평가사,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아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손해평가사 한다 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그러면 뭘까요?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손해평가 보조인이겠죠. 그죠?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하시죠?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령 3조에서
과거에만 하더라도 뭐 과거를 할 것도 없어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3조가 손해평가인의 업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재범법에는 손해평가사의 업무 딱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업재범 손해평가이론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 손해평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요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손해평가인의 업무라고 돼 있는데, 야, 옛날 거 이제 버리자 해갖고, 이번에 금년도에 이렇게 손해평가 업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3월 29일 날에. 그래가지고 손해평가인뿐만이 아니라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요 같이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야,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 업무는 뭐겠습니까?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입 및 손해평가, 기타 등등. 이거 어디서 봤죠? 예, 손해평가사의 업무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죠. 그죠? 예,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걸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은 옛날에는 손해평가만 갖고 있다가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뭐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될 거고,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제시해야 될 거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등록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하고, 이게 손해평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란 얘기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부할 내용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나마 요거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넣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해평가사잖아요. 그죠? 이제 옛날에는 손해평가사가 한 2%, 3%밖에 안 됐어요. 손해평가 인력의 농작물 재보험,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손해평가사가 드디어 이제 목소리도 내고 주장할 것도 주장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정도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평가사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가려고 법도 이렇게 막 개정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느끼시라고 제가 요걸 넣어놨습니다. 원래 요것도 이제 12월 29일 날에 개정 입법에 넣었다가 3월 29일 날에 최종 미통과되고 이게 이제 삭제돼 버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단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은 8조에 따른 손해평가방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갖고 딱 이렇게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논란이 된 거예요. 사정사 법인이 옛날에는 진짜 손해평가의 중심축으로 업무를 수행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전문가하고 손해평가인들은 보험에 대해서 그런 게 지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좀 이렇게 전문적인 거, 쉽게 말해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작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축재보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해평가인들이 하지 않고 다 손해사정사 협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는 걸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도록 딱 막아놨는데, 사정사 법인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게 통과되지 못했다 하는 것만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번에 손해평가요령도 농업재보험 법령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만, 손해평가요령이 바뀐 가장 중심축이 뭐냐면, 이제는 손해평가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법 규정 요거예요. 그거 갖고 공부한 거 별로 이제 공부했지 이럴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령상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손해평가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면, 예,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해갖고 손해평가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에도 당연하게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자, 2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부 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손해평가 요령은. 우리가 시행령 하는 거는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고,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같은 경우는 부령이라고 해요. 장관이 만들었다 해서 부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니까 맞는 거죠. 그죠? 가축재보험도 농업재보험. 이거 맞죠? 예,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보험을 말한다. 농업재보험은.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다. 4번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면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6회 한번 볼까요? 손해평가 이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걸 고르세요 했어요. 자, 농업재보험이란 농작물 재보험, 인산물 재보험, 양식수산물이 왜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어렵게 냈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돼 진짜 할 정도로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업재보험 법령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손해평가이라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제 교재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탁 느끼시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게 시험 전에 한번 슬쩍만 보고 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답은 나왔네요. 그죠? 틀린 거. 2번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 맞죠? 손해평가 보존이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고요. 손해평가사라 하면 자기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답이 1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위에 또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나온 거예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럴 때만 하더라도 손해평가인인데 이걸 일부러 제가 안 바꾼 이유가 손해평가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평가사의 업무도 되고 그 손해사정사의 업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안 바꿔놨습니다. 오는 것 보험가액 평가 맞고요.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 아니죠. 한 게 뭐죠? 피해 사실 확인. 그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 그게 뭡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5회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해평가, 보험가액 평가, 보험료 평가, 피해 사실은 뭡니까? 그죠? 예. 다음 중 그 삼국시가 아닌 거 고구려 신라 백제 하나 멕시코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세 개 잘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막 강조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꼭 아세요 이런 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상 문제 조금 이제 변형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에 관한 내용 중 갈로에 들어갈 용어가 옳은 것은 뭐라 하면 농업재보험 이것도 해봐봐야 법규정 그대로 제가 해놔놓고 갈로치기 해놓네요. 그죠? 또는 뭐가 피해 사실 확인하는 평가는 1년 과정. 이야기 손해평가겠구나. 그죠? 그리고 요거는 누구죠? 예, 손해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예,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죠? 예, 보조인 벌써 틀렸고, 그죠? 예. 그리고 현지조사 이런 게 아니 손해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상문제 34번. 농업재보험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세요. 농작물, 양식수산물 아니고 임산물, 가축. 그죠? 예, 복습차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왜 예상문제는 제가 이렇게 내냐면 앞에 그 기출문제만 풀어도 되지만 제가 그 예상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하면 두세 문제 정도 제가 꼭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알지만. 자, 그러면 8회 9회 10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내용이다. 1부이다. 갈로라 하면
재보험사 위촉할 손해. 이거는 때문에 누굽니까? 재보험사업자가 위촉하니까 누구죠? 손해평가인데. 그죠? 예, 쉽게 만들 수 있고. 8회 때 두 문제나 나왔네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 보험가액 평가,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보험료를 산정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건 그래서 제가 농업재보험 1강에서 미리 그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한테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책에 중요한 내용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잘 캐치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아는 것처럼 이래저래 떠들고 해봐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 낭비죠. 자, 9회 때, 8회 때도 두 문제지만 9회 때도 또 두 문제잖아. 아이고 공부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두 문제씩 나왔네. 한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법이 17개조밖에 없는데 거기서 12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그 강의마다 법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씩 이렇게 그 강의를 현재 편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임산물. 그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벌써 예상 문제에서 풀어본 거죠. 자, 손해평가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피해 사실 확인, 재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보험료를 산정, 재보험 상품의 연구법 뭡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를 거의 달달 외우세요. 이건 꼭 나오니까 별표 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묻는 거라고요. 그죠? 자, 10회 때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손해평가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 보험료를 산정 등의 업무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피해 사실하고, 손해 및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손해평가인의 업무예요. 그렇죠. 예, 보험료를 산정은 아니라고 계속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답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도 법조문 그대로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 자기를 표시하는 손해평가의 지형을 발급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재보험과 기초지식, 보험상품 약관,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교육상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손해평가위원회에 따로 이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법규적으로 새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 그리고 농장은 뭐요? 정기교육. 우리가 그 농업재보험 법령에서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바로 그 내용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안 하죠. 교육비 받지만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도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법 규정 그대로만 공부하면 된다. 왜냐하면 법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현실 절대로 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이게 1강이 끝났는데 기출문제 8회 9회 10회만 보더라도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문제 풀어보니까 전혀 어렵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손해평가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분명벌 손해조사 방법, 그리고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눈높이 강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6강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현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안내 다 드렸죠. 학습 강의 예정사항에다 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손해평가이론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암기 정도 필요한 내용인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어떻게 하고, 주의소를 어떻게 하고, 해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한다.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손해평가이론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